자, 치과에서 생각보다 이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밥 먹다가 그런 경우, 뭐 치킨 뼈 씹다가 그랬다, 뭐 칼국수 먹다가 조개 껍질을 씹어서 그랬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금이 가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러져서 오시면, 예전에는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아, 진짜 아프겠다. 아, 뿌리까지 금이 갔으면 빼야 될 텐데, 임플란트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많이 보였다면, 지금은, 아, 이분은 혹시 파절 진단금은 있을까? 상해 의료비는 있을까? 이런 이제 보험 항목을 많이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사용되는 파절 상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범낭제만 부러진 경우, 그 신경까지 침범이 된 경우, 안 된 경우, 뿌리까지 부러진 경우, 머리부터 뿌리까지 쫙 부러진 경우, 그리고 뭐 다발성으로 다쳐서 다발성으로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상세불명으로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코드가 S02. 뒤에 코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앞에 코드를 봅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에는 이 코드에 맞게끔,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진단명에 맞게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치과에서 이렇게 깨져서 오신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의료비, 상해 수술비. 굉장히 낯설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 증권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는 골절 진단비, 예를 들어 이렇게 치아가 부러졌을 때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 상해 의료비는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파절은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아 탈구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아탈구라든지 이렇게 탈구, 그러니까 이가 어디 부딪혀서 이게 통째로 뽑히는 경우도 있고 반쯤 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게 치주인대라는 게 뜯겨져서 나가는 경우를 탈구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탈구는 그러면 골절일까요? 아닐까요?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치아 파절 및 골절의 특약 중에 골절 진단금이 있는데 치아 탈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치아 탈구는 코드가 S03으로 나갑니다. 파절은 S0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딱 보는 게 코드를 봅니다. 이 코드가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구는 S03 코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에는 해당되지. 최근에 저희 후배가 소아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경우에 지금 파절상병으로 보험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걸 파절상병으로 해달래요. 라고 오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게 맞냐? 자기가 봤을 때는 치주 인대 부위가 붕뜬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게 부러진 걸까요? 아니면 탈구가 된 상태일까요? 원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탈구가 됐다 하더라도 치아가 부러진 흔적이 있거나 이러면 원장님 치아 파절로 S02로도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근간거도 없고 온리 이제 그 치주인대랑 치아가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탈구 상병이라서 골절 진단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걸로 막 또 노발대발해서 왜 나는 이거 파절 진단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냐 하면서 이런 걸로 또 실랑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하실 때 너무 난감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증권을 보시면 골절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안에 치아 포함이 있고 치아 제외가 있어요. 자, 이게 저희 직원 보험 증권이었는데요. 치아 포함은 30만 원 주고 치아 제외는 10만 원 준대요. 자, 여기서 우리 치아는 치아 포함인 경우에만 골절 진단금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를 부러졌을 때. 근데 치아 제외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 치아 제외라고 딱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골절 진단금이라는 거는 치료와 상관없이 그 진단만 받아서 진단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범낭질만 파절된 경우 원장님이 그냥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진단서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면 굉장히 저희 병원에 또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의 환자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는 거 조회해서 직접 확인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바쁘다 보면 그런 걸 다 못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께 본인이 가입돼 있는 보험 중에 이렇게 골절 진단비 항목에 해당이 되시니까 이렇게 치아가 부러진 경우에 가능한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든 아니면 그 보험 설계를 해주셨던 설계사분께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증권을 보시면 치아 포함, 치아 제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증권을 보고 약관을 저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약관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앞선 그 증권처럼 치아 포함, 치아 제외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약관 보는 습관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DB손해보험 거였는데 DB손해보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실에 들어가서 아까 그 상품명을 쳐서 들어가 봤더니 두 가지의 분류표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증권에서는 치아 포함, 치아 제외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앞에 표 24 부분은 치아 제외인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치아 포함인 분류표예요. 자, 오른쪽 같이 치아 제외라는 문구가 없으면 가능하고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보실 때 치아 파절 제외인지 그런 문구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증권을 보면서 찾아볼까요? 이것도 저희 직원의 증권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험이래요. 어머니께서 이게 20살 때 이때 가입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담보 내용 안에 보니까 5대 골절 진단 담보, 골절 진단 담보, 골절 진단 파절 제외 이렇게 문구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골절 진단 담보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 담보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또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보고 골절 진단 이렇게 딱 검색을 해서 거기 분류표에 S02.5 치아 파절 제외 이렇게 문구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문구가 없으면 가능한 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골절 수술비인데요. 의외로 환자분들 증권을 보면 운전자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여러 가지 보험 안에 이렇게 골절 수술비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어디에 부딪혔거나 이를 다쳐가지고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해 골절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냐? 이것도 파절이 된 거기 때문에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게 어떤 분은 받았다 어떤 분은 안 받았다 이래서 저희 그 설계사분들께서 그 골절 수술비 있으니까 수술 확인서를 적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약관을 찾아보니까요. 이가 부러졌는데 이를 부러진 부분을 빼고 거기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고 뭐 뼈이식 수술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골절 수술비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관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술비의 정의가 뭔지. 자, 보면 생체를 절단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그런 조작하는 경우를 수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할 때 절개는 하지만 잘라내거나 절단을 하거나 이런 행위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된다 안 된다 해서 뭐 설계사분이 떼오라고 했다 이래서 수술 확인서를 떼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한데 보험사마다 워낙 약관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대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찾아보니까 뭐 임플란트를 해도 뼈이식 수술을 안 해서 안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골절 수술비의 정의가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할 경우 이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한 시술에 대해서 수술 확인서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거는 그 환자분께서 보험 설계사와 그 보험사의 요청에 의해서 받는 거지 저희가 이런 부분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된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약관 안에 저런 행위가 있었으면 절단을 하거나 절제를 했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거의 안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환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비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뭐 필요하신 서류 있으시면 한번 요청을 해봐 달라.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한 시술에 대해서 적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저희 어머니 증권인데요. 어머니 증권에도 보시면 이렇게 골절 수술비가 있더라고요.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인들 증권에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적으로 이렇게 다쳐서 수술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자, 상해 수술비도 제가 약관을 찾아봤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골절 수술비의 그 수술에 대한 정의가 똑같더라고요.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진료에 대해서만 수술 확인서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근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 의료비. 이거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2009년도 8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안에 특약으로 가입돼 있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2009년도 8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없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상해 의료비가 뭐냐? 상해 의료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저희 남편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게 뭘 잠깐 삐끗한 거예요. 뭘 잘못 씹은 것 같아요. 그럼 치아가 계속 아프대. 그래서 그 다음날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어제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아가 아프다고 했다. 뭘 잘못 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달라 이랬는데 금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갔다고 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상해 의료비가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보험회사에. 그래서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상수의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고 차트를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넣었더니 크라운하고 신경치료 비용까지 싹 다 해서 그 100% 그러니까 이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안에 100%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 몇만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부러져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항목이 있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사고율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한 거에 대해서만 100%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다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조금 드리면 좋겠죠. 저희 병원 환자분 사례였는데요. 머리부터 뿌리까지 이렇게 쪼개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환자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그 치아 보험은 없고 다른 보험 안에 이렇게 부러졌을 때 상해적으로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서 증권이거든요. 이분들 보면 제가 그래서 증권을 좀 보내달라 해서 봤더니 상해 의료비 5년 갱신 이게 1,000만 원 나오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빼고 당일날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 가셨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다른 병원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혹시 이렇게 치아보험 말고 다른 이렇게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 받는 게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냐? 이랬더니 그거는 뭐 알아서
나중에 치료 다 끝나고 나셔서 알아서 청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게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왠지 저희 병원에서 하면 안심스럽게 잘 치료도 받고 보험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챙겨드렸어요. 세부 산정 내역서, 뭐 영수증, 그리고 진료 차트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진료 면담 보고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저희 병원에다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일을 적고 과거에 그 치아에 대해서 치과 치료 받은 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 파절은 몇 프로 정도이냐, 뭐 100%면 100%, 50%면 50%.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적냐라고 여쭤봤더니 보험 손해사정인한테 여쭤봤더니 그거에 따라서 몇 프로를 주냐가 여부가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이런 요청이 오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가 요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 사례였어요. 저희 직원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 그래서 자기 이렇게 밥 먹다가 크랙이 간 거예요. 계속 아파가지고 참다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 본인이 자기 골절 진단금은 치아 포함 골절 진단금이 있어서 그거는 30만 원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보험 검수를 해보다 보니까 상해 의료비 이런 건 없냐 이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증권을 확인을 했더니 상해 의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단서만 발급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본인도 만약 이렇게 풀어져서 제가 상해 의료비가 있었으면 보험에서 알아서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걸 좀 이상해가지고 증권을 좀 보여달라 했더니 상해 의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의료비가 있어서 그럼 이거 청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부장님 이거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너 지금 골절 진단금은 받았고 상해 의료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청구를 해보자 해서 청구를 했어요. 세부 내역서, 영수증, 진료 차트 해서 나갔더니 그대로 100%돈 낸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환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보를 또 드리면 환자분들도 받고 이러면 치과에 대한 병원비도 많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주시면 우리 병원이 좀 더 신뢰가 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직원 증권이었는데요. 골절 진단비 30만 원 받고 여기에서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한도 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 크라운 비용, 엔도 비용에서 다 100%에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볼 때 상해 의료비가 있는지 2009년도 이전 가입 상품들 보면 그리고 골절 진단비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치아 포함인 것도 있어요.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파절돼서 오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드리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해 의료비에 대한 약관을 저는 항상 증권을 볼 때 약관을 봅니다. 근데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다 되지는 또 않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의수, 의족, 의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의치.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 그래서 틀니가 부러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여기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틀니가 부러진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는 못 받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1년 전에 부러진 거는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겠죠. 왜?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차트에 보면 이런 기록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우리 요즘 그 환자분들 이렇게 딱 접수를 할 때 건강보험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실효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상해 의료비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났어. 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그 국민건강보험이 실효가 됐거나 이게 지금 사용이 안 되는 환자분들은 의료비 총액이 100%가 아니라 아까 100% 나온다 했잖아요. 100%가 아니라 50%밖에 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다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저희 신랑증권입니다. 상해 의료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기간이 2009년도 4월 16일이에요. 청약일이.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이런 게 막 있습니다. 청약일을 보시면 아까 제가 2009년도 8월 이전 상품들을 보면 4월 16일 있을 수도 있겠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여기 밑에 보면 상해 의료비라고 3년 갱신 100세 만기 200만 원 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신랑 같은 경우도 이가 부러져서 이 크랙이 가서 크라운을 치료를 했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증권을 한번 볼게요. 2009년도 3월 19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해 의료비가 없죠. 그래 2009년도 이전에 가입돼 있는 상품이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일이 그렇게 2009년도 8월 이전 상품이라도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환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 난 증권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 담당했던 설계사분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